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의 첫 재판, 지금 11시가 넘었으니까 막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영학 씨가 오늘 출석을 하면서 또 한 번 기이한 행동을 했는데요. 참 기이한 행동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내리시면요. 지금 방금 보셨을 겁니다. 꼬박하고 인사를 하죠. 보통은 그냥 지나가는데 보통 피의자들은. 이영학 내리자마자 이렇게 취재진을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저런 피의자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니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한테 90도로 인사하는 피고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취재진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하는 피해자는 저는 피고인이죠. 피고인 네. 저는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별로 이제 볼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인데 글쎄요, 저 사람이 이영학 씨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 인터뷰라기보다 이제 본인은 이제 경찰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 대해서 하고 있던 얘기들 어떤 모습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당겨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좀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취재진에 향해서 90도가 아니라 그냥 땅 빠지고 엎드려서 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영학 씨의 지금까지 했던 죄들이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예. 어떤 행동을 하든 여론이 그것을 위해서 반전될 수 있을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를 기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가 어떻게 선임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낮은 지능지수, 그다음에 정신지체장애 상급 판정 이런 거, 그리고 유인을 했습니다만 유인한 건 시인했으니까. 근데 살인은 정말 우발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면책하기 위해서 할 그럴 가능성, 이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진술 같은 경우도 보면요, 대부분 처음에 검찰 조사에서는 모든 범죄 행위를 다 인정했습니다. 네. 중간에 조사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행위가 저는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정신지체 등급 이 부분을 좀 강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저렇게 치밀하게 범죄 행위를 하고 또 시신도 유기하고 이런 행동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정신지체 감정을 받았나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나 법원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감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지난번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일부러 정신지체 장애인인 것처럼 행동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실제 이제 군 면제 받고 나서 실제 병원에 치료하러 가서는 거기서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들통이 나서 군에 다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영학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에서 다시 제대로 된 정신 감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했던 정신 감정이 약간 잘못될 수도 있고 본인이 속여서 그 심리 상담원 본인이 개인 보고 질문하고 답변 듣고 이러면서 상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조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이나 검찰이 다시 한번 고려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영학의 혐의를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시신 유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지금 사기, 무기징역 구형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난 반성했다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난 지적장애가 있어서 조금 판단에 혼돈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게 감형이 돼서 만약에 20년이라고 해도 저 중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걱정하고 계시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전망이 어떻습니까? 물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어떤 나와 있는 죄질들로 봤을 때 감형이 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물론 장량 감정, 예를 들어서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형에 좀 깎아줄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심신미약이라는 감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받아줄 가능성은 극히 낮고, 물론 공주치료감호소 가서 정말 정신지체 2급 정도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인지를 좀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까지 언론 인터뷰에 나왔을 때 이영학 씨 어떤 말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신의 지능지수가 너무 낮아서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여서 내가 지금 이 어린아이한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판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이거 지능지수가 안 좋으니까 심심이야 감경해준다? 법률상 감경을 한다? 가능성 저희 극히 낮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이영학 씨가 중형을 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 이거 외에도 지금 후원금 횡령이나 또 부인 자살 관련된 이 의혹까지 아직 전부 다 내용이 포함이 돼서 기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영학의 재판은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